발치를 하고 그 발치와 부위에 치료제 보존술을 시행해 준 다음에 연조직과 경조직의 치유가 충분히 되고 볼륨이 유지된 것을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보통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흡수성 멤브레인을 통해서 발치와 부위 아니면 또는 뭐 GBR을 할 때 오픈 우드 스테이트로 놔두어서 오픈 힐링을 유도하면은 하방에 있는 골조직이 잘 생성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더해서 상부의 연조직이 이상적인 형태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가조직이나 연조직 대체제를 각 연조직 증대술에 같이 적용을 하였을 때 적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유의한 좋은 결과가 나타남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치 부위에 있어서는 이 부위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부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 부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특별한 테크닉을 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여드릴 케이스는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2번 치아이고요. 12번 치아가 치근 흡수도 굉장히 많았고 심미적으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치를 결정을 하였고, 발치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라비알 본의 소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 이 부위를 비어있는 상태로 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로 해서 얼리 로딩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GBR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힐링 어번트먼트를 체결을 한 이후에 이 라비알 쪽에 징지바가 꺼질 것을 예측을 해서 연조직 대체제를 다시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혈하고 나선 다음에 보시면은 이 12번 부위 라비알 쪽이 굉장히 풍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연조직 부위가 굉장히 풍용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도 하방에 있는 골 조직이 이제 이식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수술 3주, 그 다음에 5주째까지인데 이 환자분이 지금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계속 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헥사메딘 가글을 사실 굉장히 너무 자주 하신 분이어서 착색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유지되고 있고 특별히 수술 부위가 콜랍스 되는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천물 장착하기 전 상태이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시면은 이 12번 치아 부위에 있는 연조직의 외형이 주변의 치형과 굉장히 조화롭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진 시와 비교를 해서 정면에서 살펴보면은 연조직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파필라 필, 그 다음에 뮤코중지발 정션 부위 이러한 것들이 주변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잘 조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심미적인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요. 애초의 상태 생각해 보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특별히 파필라 필을 하기 위해서 연조직 대체제를 쓰고 그 바깥쪽에 연조직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제를 적용해서 노력도 하였지만 이 보철물 디자인도 이 환자분에 맞게 몇 번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임상적인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잘 쓰시고 있는 케이스고요. 이렇게 바로 원스테이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날 수술을 하는 날 라비알 쪽에 있는 연조직과 그 다음에 파필러 쪽에 있는 연조직을 모두 어그멘테이션을 해 주어서, 왜냐하면 이제 수루에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번 치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11번 치아가 캐리어스가 있었는데 디코로네이션을 한 후에 한 10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을 계획을 하고 발치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았더니 라비알 쪽에 본 디펙트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한 후에 통상적으로
GBR을 시행을 하는데 본그래프트 매테리얼을 충분히 채워놓고 그다음에 바이오 가이드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시켜주고 그 위에 뮤커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인시전 라인과 겹치지 않도록 수철을 할 때 인시전 라인과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수철을 시행하였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재료를 안쪽에 굉장히 많이 넣었고 굉장히 뚱뚱했는데 생각보다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 주었는데 역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할 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는 게 저도 제 1원칙이고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주는 것에 당연히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켜주기 위해서 뭐 힘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추가적인 수식은 사실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수식을 통해서 수술 부위가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위는 자연스럽게 오픈 힐링 테크닉을 통해서 오픈 운드 스테이트를 통해서 치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노출이 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힐링 과정을 거쳐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는 세컨 서저리를 진행하였고요. 이때 디스탈 부위 쪽에 이 11번 치아의 디스탈 부위 쪽에 아까 전에 노출이 되었던 부위 그리고 파필라 로스가 조금 발견되었던 부위에 모디파이드 롤 테크닉을 통해서 이쪽에 보강을 해주기 위한 수식을 진행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스티치아웃을 할 때 보면은 바깥쪽의 연조직의 외형이 잘 유지가 되고 또 파필라 부위에 있는 데서도 양호하게 치유가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발치를 하고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해줄 때 연조직 대체제를 적용을 해서 연조직 외형의 보존과 증강을 꾀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픈 운드 스테이트로 놔둠으로 인해서 연조직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하고 또 세컨 서저리를 할 때 모디파이 롤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식을 통해서 파필라와 연조직의 외형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군대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 템포러리 크라운 상태로 계속 있는데요. 휴가 때 나와서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연조직 외형도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21번 치아와 비교해서도 마지노 징지바 있는 부위가 특별히 변형이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부분이고 이제 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하악 부위입니다. 이 하악 부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치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줄 때 특별히 심미적인 것 아니면 이 이전의 술전의 상태를 구현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악 부위는 상악 전치부에 비해서 이 하악 전치부가 근육의 당김도 훨씬 세고요. 그 다음에 프레넘이 당기는 힘도 세고 전정도 얕기 때문에 그 연조직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악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을 띠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애초에 불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 후의 상황도 이 이전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외형을 그대로 구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81세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치아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치아 발치를 시행을 하고 이 septal 로스까지 있는 본 로스가 좀 심한 분이었는데요. 본그래프트 매테리얼을 채워놓고 멤브레인 덮어준 다음에 오픈 운드 스테이트로 놔두면서 수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힐링 과정을 보면은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힐링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하악 전치 부위, 뭐 구치부나 이런 데서도 발견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저희들이 이를 빼고 뭐 GBR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치 프리저베이션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심고 난 이후에 힐링이 되고 난 이후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상부에 있는 상피가 약간 폴딩이 되는 양상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양상의 치유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을 할 때 인시전 라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조금 강하게 당기게 되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게 하고 싶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하악 전치부 케이스인데요. 하악 전치부에 사전치 발치를 해주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하는데, 이 환자분은 콜라겐 본이 아니라 바이오스, 그냥 파티클 본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가이드 적용을 해주고 위에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고 오픈 운드 스테이트로 놔두고 텐션이 없게 수처를 해서 오픈 힐링을 도모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쭉 보았는데요. 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상부에 있는 상피가 약간 말려 들어가는 양상은 있지만 안쪽에 이 라인을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연조직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해보면은 7개월 정도 지나면은 마찬가지로 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링구알 쪽이나 라비알 쪽에 있는 플랩이 있는 쪽에 상피는 두껍게 있으면서 약간 이쪽이 말려 들어가는 양상이 있지만 이 경계면에 있어서는 평평하게 잇몸이 잘 생기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평탄한 연조직이 생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시전 라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은 다른 이 연조직을 이용해서 뭐 팔라치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테크닉을 통해서 이 연조직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술을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진행을 하였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양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그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양호한 결과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비알 부위에서 보면 이전에 있었던 환자의 파필라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외형이 거의 소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필라 부위 이전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하에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상악 전치부 플랩 호피를 할 때 이 파필라를 어느 한쪽 플랩에 포함을 시켜서 파필라를 보존해 주는 수술 수식을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 수식을 같이 적용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찾아보았었는데 마침 적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역시 하악 전치부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필라 부위에 있는 연조직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치간 사이가 넓기 때문에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을 형성하기에 굉장히 양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파필라를 라비알 쪽에 있는 플랩에 붙여서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본그래프트 매테리얼을 집어넣고 멤브레인을 덮은 다음에 위쪽에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철한 모습인데요. 제가 이렇게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을 하고 수철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파필라의 두께들이 사실 굉장히 각각 치아 부위마다 상이하고 또 굉장히 두꺼운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인터럽티드 수철을 하면서 이렇게 수철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필라가 약간 계속 돌아가는 양상을 띠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좀 수철을 할 때 어렵고요. 추가적인 뭐 매트릭스 수철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지 약간 이 이전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죠. 그래서 스티치 아웃을 하고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시면은 물론 이제 아까 뮤코그래프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오클루잘 뷰에서 보시면은 4개월이 지났을 때에도 평탄하게 연조직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라비알 쪽에서 보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있었던 이 환자의 파필라의 외형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의 효과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까지 굉장히 잘 연조직의 외형, 파필라의 외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세컨 서저리를 하고 보철하는 과정이 있어서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9개월째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파필라의 자연스러운 외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보철을 만들게 되면 좀 두껍게 되고 약간 투박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뭐 핑크 포셀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컨택 포인트를 너무 아래쪽으로 해서 꽉 막힌 형태가 아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외형을 띠는 타입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필라를 보존해 주는 것이 부처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은 우리들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심미적인 면, 그러니까 하악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심미적인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풀랩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는데요. 수처를 할 때 좀 어려웠고, 하방에 있는 그 조직들이 본그래프트 매테리얼도 집어넣고 흡수성 멤브레인도 또 덮고 또 그 위에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막으로 위에 덮으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그 풀랩 디자인을 고려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구강 위생이 굉장히 불량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시행을 해주고 이 파필러 프리저베이션 풀랩을 사용을 하되 조금 응용을 해서 링괄 쪽으로 많이 치우친 인시전 라인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발치 후, 발치하고 난 다음에 있는 발치하 부위에 본그래프트 매테리얼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흡수성 멤브레인과 콜라겐 매트릭스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수처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그냥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풀랩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돼 보입니다. 수처도 인시전 라인을 따라서 인터럽티드 수처만으로도 가능했고, 조금 더 안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매트릭스 수처를 뭐 꼭 시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터럽티드 수처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변형된 수식을 적용을 하면 수술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치유되는 양상에 있어서도 수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록볼록한 그런 어떤 파필라의 외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이후까지 굉장히 잇몸의 외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쉐입과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롤 테크닉을 이용해서 세컨 서저리 마무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진 시의 상태가 워낙 그 리지의 소실이 심했기 때문에 이 보철물이 외형이 다소 좀 긴 양상을 띠고는 있지만 연조직의 색깔이나 아니면 외형 아니면 파필라의 모양 같은 것들이 이 이전의 자연스러운 모양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었고, 제가 임상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하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제가 주로 하악 사전치, 육전치 이런 걸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주 사용을 하는 수식이고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수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성 멤브레인 위에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이전에 멤브레인을 두 장을 적용을 하는 더블 레이어 테크닉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더블 레이어 테크닉이라는 것을 그 흡수성 멤브레인 한 장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는 보고들이 있었는데요. 그 더블 레이어 테크닉과 싱글 레이어를 했을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임상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를 또 살펴보면은 이 더블 레이어 테크닉을 해주면은 상부에 연조직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아래쪽에 고리식을 한 부위에 있어서 잘 유지가 되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고흡수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더블 레이어로 해주었을 때 더 양호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 더블 레이어를 해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흡수성 멤브레인을 두 장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뮤코그래프트와 같은 콜라겐 매트릭스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더블 레이어 테크닉을 응용을 하면은 임상적으로 괜찮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환자분, 그러니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까지 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환자분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케이스면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료 부위가 넓고 치주 질환에 이완되어 있는 양상이 크고 이런 부위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발치를 해주고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오픈 힐링 상태로 놔두면서 연조직의 자연스러운 치유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연조직과 경조직의 치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연조직 생성이나 재생 그 다음에 증강의 효과를 얻고 싶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자가조직이나 연조직 대체제를 적용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그 부위에 알맞게 부위 특이적인 어떤 플랩 디자인을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더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뮤코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이스트리사와 같이 하는 임상 연구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오픈 힐링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뭐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나 임플란트와 GBR을 동반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GBR을 하고 오픈 힐링 테크닉을 통해서 열어둬서 연조직의 생성을 도모할 수는 있는데 이 위쪽에 뮤코그래프트와 같은 연조직 대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골 이식 GBR 부위, 리치 프리저베이션 부위를 잘 보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증강된 부위가 잘 유지가 되고 앞으로에 일어날 수 있는 흡수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이 뮤코그래프트와 같은 연조직 대체제로 인해서 연조직의 힐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나 뭐 GBR 같은 경우에 이 경조직 뼈의 생성이나 뼈의 볼륨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조직의 생성, 그 다음에 이 생성되고 재생되고 증강된 연조직이 과연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떠한가, 이 이전에 이 환자분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연조직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연조직에 근접할 정도까지 연조직이 생성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결과를 보인다고 하면은 연조직과 경조직의 아주 전체적인 조직의 보존과 증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약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이제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고 뭐 아니면은 좀 더 많이 본그래프트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나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이후에 임플란트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위인지에 대한 고려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조직의 재생, 연조직의 증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단일 치아이냐 아니면 다수 치아를 포함한 범위가 넓은 부위이냐 아니면 골소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니면 또 치주염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를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뭐 골소실이 없고 굉장히 치료 부위가 적은 간단한 부위라고 한다면 플랩을 열지 않고 간단하게 통상적으로 하는 리치 프리저베이션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골소실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치주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 예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플랩을 열고 그 위에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해주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가조직이라든지 연조직 대체제를 더 적용을 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임상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케이스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기게 돼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다면은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뭐 이전에 그 교수님들 강의를 보면서 그런 어떤 좋은 정보와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의 강의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까지 그런 어떤 긴 과정에 있어서 연조직적인 측면, 연조직의 재생 아니면 또 연조직의 증강을 도모를 하고 또 이 이전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연조직의 외형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제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식들을 적용을 해본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